웹툰 PD 서미래, 그녀의 하루는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녀를 반겨주는 건 사람도 아닌 AI 시스템. 쉴 틈 없이 일을 하다가 보면 하루가 금세 가고 퇴근 후 그녀에게 주어지는 여가 시간은 고작 3시간 30분. 그 짧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음날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출근길에 딱 마주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박경남 PD. 무뚝뚝하지만 잘생겼고 일도 잘하는 능력자라 회사에서 인기가 많죠. 이번에도 또 하나의 드라마 판권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박경남. 하지만 박경남은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 시크하게 자기 일만 합니다. 서미래는 본인밖에 모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가 재수없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친구는 미래를 딱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는 않지만 정이 없는 스타일. 박경남 PD 같죠. 자신과 그가 닮았다는 생각이 들자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작가 윤송, 그녀 때문에 그녀를 담당하던 조 PD가 결국 일을 포기하고 나가버리죠. 대표이사는 서미래 혹은 박경남, 이 둘 중에 한 명을 윤송 작가에게 붙이려고 합니다. 과거 윤송 작가를 맡았던 서미래는 그때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피드백은 듣지도 않고 끝없이 자기 하소연만 하고 매번 스토리는 산으로 가고 결국 그녀는 그 작가를 관리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쓰게 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만은 윤송 작가를 맡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려고 하는데 와, 박경남이 이미 한 수 앞서서 술을 써둔 상황이었어요. 아, 얄미운 박경남. 결국 윤송 작가 담당은 서미래가 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악몽. 3년 만에 만난 윤송 작가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죠. 하지만 웹툰 1위 자리는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잘생긴 캐릭터 때문이에요. 잘 나가는 윤송 작가는 가상세계 업체와 협업도 착착 진행됩니다. 그 서비스의 이름은 월간 남친. 그 연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는 900명의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알만한 남자 주인공 최시영이 투입되는 거죠. 월간 남친 기획팀의 민준영 팀장은 미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한 달 무료 체험, 리뷰어를 제안을 하는데요. 돈도 준다길래 미래는 가볍게 한번 사용해보기로 합니다. 접속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미래. 와, 눈은 뜬 곳은 완전히 새로운 가상세계. 촉각, 시각, 감각까지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구해내는데 알만한 남자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최시우입니다. 미래는 그렇게 최시우와 연애 체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 뻔하고 오글거린다는 것. 그녀는 이런 로맨틱한 클리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윤송 작가의 에피소드에 이용할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웹툰 속 주인공 최시우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윤송 작가의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감을 잡게 되죠. 내가 가상세계에서 느끼고 있는 이 기분을 독자들이 느끼게 해주자. 팍팍한 현실을 웹툰을 보는 동안만이라도 잊게 해줄 판타지 로맨스. 그래서 그녀는 윤송 작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 로맨스의 정수를 보여주자고요. 그렇게 가상세계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웹툰에 반영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독자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도한 표정으로 박 PD를 한번 딱 주시해주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서미래. 기고만장해지죠. 그런 서미래를 보면서 미소를 짓는 박 PD. 그리고 그날 밤 서미래는 다시 월간 남친에 접속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폭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가상세계가 멈춰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캐릭터 한 명당 최대 50시간 이용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최시우와의 시간은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 최시우를 만나지 못하자 현생에서는 생기를 잃어버린 서미래. 다시 접속을 하게 돼요. 이번엔 대학 신입생 컨셉입니다. 캠퍼스 로맨스인 거죠. 대학에서 인기 많은 서미래. 서은호와 만나고 싶은데 서은호는 자꾸 자신과의 로맨스를 피합니다. 미래는 친구가 말해줬던 20살일 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그때. 미래는 그때의 모습을 서은호에게 보여줍니다. 저돌적으로 은호에게 다가서고 은호는 결국 서미래에게 고백을 하면서 둘은 연애를 시작해요. 미래는 좋으면서 과거의 그 전남친과의 추억들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하지만 서은호와의 추억으로 그 안 좋은 기억들을 덮어가죠. 그렇게 둘은 분위기를 맞춰서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또 멈춰버립니다. 끝나버린 구독 시간. 미래는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남자를 소개받지만 그 남자는 많이 서두릅니다. 미래는 아직 자신이 누구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술을 또 마십니다. 잔뜩 취해서 집으로 가려는데 그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서은호.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보이는 은호. 너무 반가워서 다가가는데
그건 은호가 아니라 월간 남친 광고판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고 착각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은호를 잊어버릴 수 없었던 미래는 결국 유료 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은호를 바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안내자의 말로는 베이직 요금제로는 바로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다고 해요. 프리미엄 요금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미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랜덤으로 은호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캐릭터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드디어 은호를 만나게 되는데 설정은 10년 후로 바뀌어 있습니다. 둘은 다시 달달한 연애를 시작해요. 가상세계가 아닌 현생에서 전화가 오네요. 은호한테요. 구독자가 구독을 끊지 못하게 하려는 마케팅의 하나이지 않을까. 대단하다 진짜. 하지만 현실은 팍팍하죠. 작가 케어도 해야 하고 빠지고 싶은 워크숍도 가야 하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는 뻔한 자리. 이번에도 역시나 술판이 벌어지고 취한 박 PD가 요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병과 뚜껑을 맞춰야 한다고 계속 뚜껑을 찾아다녀요. 그때 박 PD에게 뚜껑을 찾아주는 미래. 다음날 미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박 PD는 미래가 내릴 때쯤 되자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저 PD님 좋아해요. 서미래와 늘 티격태격하던 박경남 PD.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서미래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2잔씩 사던 이유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이유도 다 그녀 때문이었죠. 심란한 미래는 서은호를 만나러 가상세계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서은호는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알고 보니 12,000명이 넘는 여자와 동시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서은호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미래는 구독을 취소하려고 하고 그때 한 가지를 제안하는 월간 남친. 캐릭터 900명 이외에 1대1 맞춤형 캐릭터를 딱 한 번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000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물, 이름은 901, 901번째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박 PD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2000개 문항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박 PD의 외모를 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서미래는 가상세계의 남자 901 그리고 현실의 남자 박경남 이 둘 사이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웹툰 시상식이 열리는 부산에 가게 된 미래와 윤송 작가 그리고 박경남과 그가 담당하는 작가 환희 작가는 작품상을 받고 윤송 작가는 인기상에 그칩니다. 윤송 작가는 화가 나서 술을 막 마시고 취해서 난리가 나요. 윤송 작가를 호텔에 데려다 준 미래는 혼자서 맥주를 마십니다. 그때 901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근데 마침 그 앞에 박 PD가 나타나요. 미래는 그 사람이 901인 줄 알고 얼굴을 살며시 만집니다. 하지만 현생에 901이 나타날 일은 없죠. 박 PD는 미래를 데려다주며 그녀가 연애는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미래는 회사 동료들에게는 자신이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박 PD에게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 상대가 월간 남친 캐릭터라는 사실을 빼고요. 비참해진 박 PD는 결국 서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지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웹툰 1위 자리를 박 PD 담당 작가인 환희에게 넘겨주게 되고 2위로 밀려난 윤송 작가, 미래는 윤 작가와 의기투합을 위해 맛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환희와 박 PD가 같이 있어요. 합석하면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미래는 박 PD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월간 남친까진 얘기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돌적인 박 PD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세심한 박 PD는 미래가 흘려 말하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하지만 미래는 마냥 기쁘지 않아요. 마치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기분이 들죠. 결국 다시 월간 남친에 접속한 미래. 901을 만나지만 자꾸 박 PD가 생각이 나요. 미래는 901에게 헤어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901이 또 한마디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을 때 상처 안 받을 자신 있어요? 난 서미래에게 절대 상처 안 줘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901의 이 말은 서미래를 또 흔들어 놓죠. 사실 이 말은 월간 남친에서 설정한 말이에요. 그 구독을 끊지 못하게 하려는 마케팅의 그 하나. 그런데 이 말에 서미래는 다시 박 PD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박 PD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사실 서미래의 본심은 박 PD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남친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탓에 다시 그런 마음 아픈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던 본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901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박 PD를 좋아했었고 다시 그도 변할까봐 그래서 혼자 남는 것이 싫어서 철벽을 치는 거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밤은 깊어지고 눈은 펑펑 내리고 그녀가 눈 맞는 게 싫었던 박 PD는 미래에게 우산 하나를 건네주려고 하지만 그 우산조차 정말 기를 쓰고 거부를 해요.
결국 본심을 말해버리는 미래. 왜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냐며 변하는 게 싫다고 두려움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박 PD는 물러서지 않아요. 변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난 서미래 좋아하고부터 변했는데.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사건이 터지죠. 윤송 작가의 작품이 월간 남친 캐릭터 표절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상황.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경남은 우연히 서밀의 집에서 월간 남친 프로그램과 구영일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신과 닮은 구영일의 모습에 충격받은 박 PD.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미래와 거리를 둡니다. 구영일 때문에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래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진심을 알고 싶어서 신경전을 벌이는 두 사람. 그러다 박경남은 환희 작가의 협업건으로 월간 남친 담당자와 만납니다. 회의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 구영일 캐릭터는 서미래의 취향과 성격 데이터를 모아서 만들어진 완벽한 남자 캐릭터라는 것. 게다가 환희 작가도 한마디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상형이 나랑 닮았다. 그럼 그건 좋은 건 아니냐는. 박경남은 깨닫습니다. 그는 서미래에게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변할까봐 두려워하는 미래에게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냥 우리 지금 이 순간을 믿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미래는 완벽하지만 가짜 사랑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변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 박경남을 선택합니다. 사실 그 꽤 오래전에 SNL에서 보여줬던 그 산분 남친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거든요. 돈을 주면 만화 속 여주가 되는 또 에피소드들도 있고 가상세계의 캐릭터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이런 설정들도 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아이디어가 넘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기발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저도 구독을 하는 게 꽤 많거든요. 제가 그 구독을 끊으려고 하면 뭔가 계속 그 미끼를 던져요. 그걸 그대로 드라마에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이건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좋았던 점들은 그 카메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월간 남친의 남자들 캐릭터로 참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 역시 그런 상상들을 좀 하면서 봤었어요. 내가 만약에 남친을 고른다면 누굴 고를까? 저는 월간 남친에 접속을 한다면 소방관 역할로 나왔던 이상희 배우님하고 한번 데이트를 즐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월간 남친 말고 월간 여친도 나오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수님은 보는 내내 와 예쁘다 이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의상들을 참 많이 잘 소화했던 것 같고 확실히 그 전작보다는 연기가 많이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번에 너무 박수 쳐주고 싶은 배우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윤송 작가 역할의 공민정 배우님. 이렇게 폰수 역할까지 제대로 하실 줄 몰랐어요.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랬고 덕분에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예쁘고 멋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보신다면 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